네, 안녕하세요. 헨리 왈레입니다. 저번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실제 RTL을 기반으로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밸리드 레디 프로토콜에 대한 RTL과 그 예시를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이므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는 뭐 RTL을 기본적으로 안다, 즉 이제 베릴로그나 시스템 베릴로그를 기본적으로 이제 해봤다라는 분들의 가정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베릴로그를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뭐 좀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뭐 AI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강의들이 있으니 해당 강의들을 참고하셔서 제 RTL을 이제 RTL과 이제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레디빌리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모듈 네임이 이제 RV 파이프라인 레그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데이터 위스는 파라미터로 32비트로 주었고 플러그인이나 리셋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내는 소urce 단은 슬레이브 단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는 쪽을 이제 마스터 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싱크죠. 마스터 단에 이제 M 이렇게 프리픽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코드는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핸드쉐이크라는 것이 이제 와이어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핸드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리드와 레디 1일 때 이제 핸드쉐이크가 발생하는 것이죠. 핸드쉐이크는 조금 뭐 DMA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모듈에서 일종의 업데이트 개념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오늘 같은 예제에서는 소urce 단과 싱크 단 모두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핸드쉐이크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 예정이므로 해당 핸드쉐이크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파이프라인 레지스터가 이제 리셋이 이제 풀린 이후에 이제 초기화가 되게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보게 되시고, 아래는 이제 슬레이브 단, 즉 이 소urce 단의 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urce 단의 레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시간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에 이제 리셋이 걸렸다가 풀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처음 리셋이 걸린 이후에 이제 리셋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밸리드가 0으로 내려가게 되죠. 즉 어떤 특정 이 소urce 단과 싱크 단 가운데 있는 이 레지스터가 이제 파이프라인 레지스터가 이제 밸리드가 아니게 되므로, 즉 하나의 레지스터를 이제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고, 여튼 이것이 이제 밸리드하지 않으면은 아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인버팅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소urce 단에게 이제 레디가 됐다고 보내게 됩니다. 레디를 보낸 그 다음 이제 레디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소urce 단에서 데이터를 보내게 될 수 있고요. 소urce 단에서 데이터를 보낸다, 즉 슬레이브 밸리드가 오게 되면 이제 이제 마스터 밸리드 쪽에 그대로 바이패스 해주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해당 이제 조건이 슬레이브 밸리드가 1이 뜨게 되면서 슬레이브 쪽의 데이터, 즉 소urce 쪽의 데이터들을 레치를 하게 되고, 이 레치된 데이터가 그대로 마스터 쪽으로 전달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번에 만약에 마스터 단, 즉 싱크 단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mReady가 0일 텐데요. 0일 때에는 당연히 이제 뭐 0이고 내가 데이터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당 이제 소urce와 싱크 가운데 있는 RV 파이프라인 레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m 데이터라는 녀석도 이제 내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싱크 단에서도 데이터를 빼내가지 않기 때문에 S 레디가, 즉 소urce 단에 쏴주는 레디가 이제 0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백프레셔 제어 로직이 되겠습니다. 즉 뒷단이 받을 준비가 되었거나, 즉 싱크 단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었거나, 현재 나의 레지스터가 비어 있으면, 즉 이 m 밸리드가 이제 0이 아니라면 이제 앞단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 그림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뉘앙스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셋이 걸리고 나서 이제 리셋이 풀린 이후에는 이제 S 레디가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해당 레지스터가 비어있기 되므로 M 밸리드가 0이고 이 S 레디 같은 경우에는 M 밸리드를 인버팅 시켜고 이게 오어이므로 무조건 항상 1이 되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즉 리셋이 풀린 이후에는 항상 그 파이프라인 모듈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은 데이터들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소스로부터 이제 밸리드하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사이클에 이제 데이터를 레치하게 되고 해당 사이클에 다음 사이클 데이터를 레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마스터 단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즉 마스터 즉 싱크 단으로 흐르게 돼서 밸리드와 레디의 프로토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스에서 싱크까지 안전하게 데이터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3단계에서 이제 백프레셔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디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레디가 내려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즉 이제 마스터 쪽 레디가 내려갔다입니다. 즉 내가 뒷단인 싱크단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다 찼다는 가정하에 더 이상 레디가 이제 소스단으로 레디를 보내지 않으므로 소스단이 완벽하다는 앞에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완벽한 소스단에서 데이터를 보내지 않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이제 백프레셔도 이제 보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코드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밸리드와 항상 레디한다, 즉 한 사이클에 완벽하게 모든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해당 이제 레지스터가 매 사이클마다 데이터를 이제 소스로부터 싱크까지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코드이므로 좀 자명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이제 확장을 나갈 예정인데요. 방금 저희가 살펴본 해당 파이프라인 레지스터 코드는 프로토콜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훌륭한 제재입니다. 하지만 대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스 단에서 핸드쉐이크가 일어났다는 것은 중간에 레지스터가 있든 없든 나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싱크 단, 즉 마스터 단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코드가 저희가 사실 약간 트릭 아닌 트릭을 넣어놨는데 현재 코드가 싱크가 막히는데도 레지스터가 비어있다는 이유로 소스에게 레디를 줘서 데이터를 받아버리는데 소스는 프로토콜대로 다음 데이터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미 내부 데이터가 이제 갇혀 있어서 뒤가 막히는 백프레셔가 앞단으로 즉시 전달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천천히 들으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즉 지금 싱크단에선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즉 해당 레지스터가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싱크단에서는 데이터를 받은 게 없는데 소스단에서는 나는 데이터를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지금 가정했던 완벽한 소스단과 완벽한 싱크단의 이제 가정이라면은 해당 코드는 완벽히 동작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향후 만나게 될 수많은 코드들이나 아니면은 수많은 디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스단이 멈출 수 없는 이후에 배우게 될 버스트 동작을 하거나 고속 인터페이스 환경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클럭의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한 클럭의 딜레이 때문에 전체 시스템 프로토콜이 붕괴하면서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파이프라인에 이런 구조가 틀어진다거나 포인터가 틀어지는 등 해당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완벽하게 데이터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현재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자인하게 될 시스템에서는요. 그렇다면 소스의 프로토콜 신뢰성을 100% 보장하면서 뒤에 즉 이 싱크단이 막히더라도 클럭이 지연 없이 완벽하게 소스단을 제어하려면은 어떻게 하드웨어를 설계해야 할까요? 그 정답이 바로 다음 강의에서 다룰 스키드 버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싱크단이 막혀서 이제 미끄러져 들어오는 데에는 이제 스키드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받아주고 내부에 두 칸의 이제 레지스터 저장 공간을 두어서 제어하는 현업에서 필수적인 이 아키텍처 즉 이 모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스키드 버퍼의 타이밍과 다이어그램, RTL 코드를 보면서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